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아주 이 지지율 면에서 이 전 대표가 턱밑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두 사람 간의 싸움이 뭐 전이 가격 정도가 아니라 꼴불견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아주 그냥 이 전으로 얼룩이 지는 그런 양상인데, 하나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강한 압박을 통해서 골든 크로스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지금 양강으로 거의 사실상 왔는데 뒤집는 거.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이 당원들이라든가 그쪽 지지자들도 초흥분 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것인가? 예, 어제 그저께 정도 선에서 저는 이낙연이 제압할 가능성이 51% 정도 된다. 예.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산하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이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인 진모 씨, 진효니 씨, 효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분이 이제 근무 시간에 이걸 한 것을 이 드러나서 직위 해제를 한 거예요. 예,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낙연이 기레기다, 전두환이 칭송했다, 뭐 이런 걸 쫙.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만 그랬겠느냐 할 거예요. 거기만. 그러니까. 교통연구원에 그 사람만 그렇겠냐. 예.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전직이 어디냐면 그 유명한 성남 FC야. 예, 그러니까 성남 FC. 성남 FC는 거기에 165억의 돈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떡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자기 사람을 배치했다 그러니 그 전에 어디 있었는가를 찾아보면 돼. 이 사람을 몰랐다는 거는 말이 되지는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됐는데 선거 때도 SNS 팀장을 시켰다고 뭐 둘이 사진도 그렇게 다정하게 그러니까 찍었던데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데 그거는 빙산의 이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겠죠. 저희가 이제 그때는 경기지사가 아니고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그때는 성남시장입니다. 네, 성남시장. 성남시장의 시청 공무원들과 그 산하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댓글을 달고 뭐를 퍼날르고 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떤 사람이 다 뽑았어. 뽑았는데 그것이 얼마 정도 되냐면 법원에 갔는데 그것이 한 리약한지 한 트럭분입니다. 그 A4 용지를 막 프린트해서 뽑아서 뭐 거기 댓글 난 거 한 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뭐라고 지금 거기서는 그때 한면 그 선거법 위반이고 뭐 공직자들의 뭐 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이제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그때 이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건 시정 홍보다. 이래서 빠져나갔어요. 예. 그게 만약 공정한 그런 재판이었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걸로 성장하신 분이 이 손가락 혁명군은 그래서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거 아닙니까? SNS로 해가지고. 제가 선거할 때 그때 경기도 할 때 제 저 페이스북에 팔로우가 저는 몇 명이냐면은 한 3,000명 됐습니다. 근데 막 싸우니까 나는 지금 팔로워가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요거가. 그러니까 제 같은 일은 제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손가락으로 시작한 사람 손가락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본인은 이제 자기 지지자들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 손가락 혁명군으로 이렇게 당연히 불렀죠. 지금 이제 이낙연 쪽에서는 뭔가 하나만 더 찾아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지금 승부를 보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박광원 총괄 본부장부터 그냥 집중포화 전부 나섰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의 지금 그 공세가 시작되고 있다. 결정적인 지금 승부수를 여기다 거는 것 같아요.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연어의 회기처럼 두 가지가 각성된, 제가 민주당에 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잘 알죠. 두 가지가 세계 최고로 각성된 두 가지 집단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집단이. 하나는
문바예요. 또 하나는 호남대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이걸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하루아침에 바꾸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확 돌아서죠. 지금 저 이낙연을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 사람이 뭐 능력이 있고 없고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는 순전히 이재명의 문제라고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지난번에 뭐 바지 내리니 뭐니 뭐 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그리고 막 지금 사실 또 김부선 그 여배우 문제도 사실 부담스럽죠. 여러 가지 문제를 받지 않습니까? 민주당원들 또 문바들이 그걸 받지 않습니까? 정거도 좋은데 저게 지금 당내 행사에서도 저 정도니 만약에 이쪽하고 싸우는 경우에 우리도 만만치 않아서 우리도 뭐 이건 저리 가라죠. 가라죠. 이제 그럴 때 야 저거 유세버스에다가 그냥 저 녹음 파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달고 다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하려면 저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죠. 그러면 윤석열은 무슨 뭐 십몇 년 전에 뭐 골프 한번 쳤냐 안 쳤냐 갖고 한데 이거는 다 갖고 있어. 자료가 다 나와 있어. 형님 그 문제도 갖고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누구로 하지? 정세균을 할까? 추미애로 할까? 망설였다고요. 근데 지금 그거를 그 NT 이재명 그러니까 반바지 연맹, 반바지 동맹의 중심에 이낙연이가 쓴 거예요. 지금 앞장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바가 돌아오고 연어처럼 이게 돌아온 거야. 그런데 지금 이낙연이를 호남이 버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호남을 버릴 이유가 없어요. 호남이 만약에 호남을 버리면 대선에서 지고 총선에 지는 거예요. 호남을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호남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하자. 호남을 가지고 윤석열을 뭐 무슨 다른 엑스파일로 하자. 이렇게 지금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50%에서 51% 올라갔다. 이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움직임의 변화 속에는 뭐 이낙연이가 크게 잘한 건 없어요. 예비 경선 때 목소리 쫙 깔고 말 실수가 없었다는 건데 안정감. 안정감을 준 거는 있는데 그러한 변화의 핵심은 청와대에 계시는 문재인 또 친문 세력들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생각들이 거기에 얹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감을 다 좀 알게 모르게 느끼는 것 아닌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정권 창출해 보신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은 지금 본인 말대로 나는 엄격 중립이야. 이재명이 돼도 좋고 뭐 이낙연이 돼도 좋고 정성이 알로 보고죠. 알로 보고. 알로 보고. 이제 교도소에서 도둑놈들 면회 오면은 영치금 좀 넣지 마세요. 영치금 좀 넣어요. 이렇게 하면서 영치금 넣으라고 뒤에서 보고 있거든. 다른 도둑놈들이 사과도 넣고 우유도 넣고 고추장 좀 넣어요. 그런데 이제 돈 없거든. 어머니. 그러면 밑으로는 영치금 넣어요 하면서 영치금 넣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걸 알로 보고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그런데 청와대는 뭐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다 하지만 엄격하게 중립을 지키라고 그러고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야 그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낙연은 철저하게 문재인을 지키겠다고 지금 처음부터 맹세를 하고 내가 나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면 또 민주당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지더라도 깨끗이 져야 된다. 물론 이길 수도 있지만 지더라도 깨끗이 져야 된다. 그러려면 다음을 위해서 누구를 갖고 져야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는 저는 당연히 호남을 갖고 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낙연을 갖고 이기든 지든 하는 것이 그 자기들의 정통성도 맞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평가라고 할까? 심판도 받는 거죠. 그렇지. 이재명은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문재인도 아닌 것이, 야당도 아닌 것이 갖고 어떻게 5, 3, 2, 4에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이 집권하면 이재명 일기가 되는 거지.
이 진보 정권 3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이 당선됐잖아요.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초기에 막 할 때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대계를 갔단 말이야. 예. 그러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노 대통령이 하는 정치에 특히 대북 송금 특검으로 사람들 예. 잡아낼 때 예, 이런 거 막 그랬겠죠. 했는데 나는 진짜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진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건 돌아가시고 나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속에서 김 대통령은 지더라도 민주당을 갖고 싶어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말기에 그게 어려웠을 때 지더라도 열린우리당을 갖고 있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예. 막 그 열린우리당 만든 사람들이 또 막 그 노무현을 내쫓고 그 자기들이 뭐 당을 8번인가 7번 바꿔가지고 결국은 지져서 김한길 예. 전 대표님이 선봉장이 돼갖고 다 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되니까 그때 노 대통령은 정권을 한번 질 수도 있는데 당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걸 아주 애석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선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자기들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말 실수도 있고 지금 말한 대로 이런 경기도 작전방이라고 뭐 이낙연 측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이게 제2의 드루킹 사건이고 제2의 국정은 댓글 사건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재명 측에서는 네거티브를 본격적으로 이낙연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는 것 같은 이제 지금 살살 치기만 하더라고요. 옵티머스도 있잖아 당신들도. 그 사람 또 왜 죽었어? 그 측근은 안 먹히죠. 그리고 삼부토건 거기 이계현 씨 여기가 이낙연 테마주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슬슬 치기는 하는데 본격적으로 그걸 까발리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검증 문제를 가지고 이낙연을 잡지는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쪽이 워낙에 뭐가 많아가지고 뭐 묻은 개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옵티머스 이런 거 얘기해봐야 이쪽에서 무슨 윤석열이 한다면 얘기가 되는데 네. 거기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이제 그런 마치 그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의 여자 문제를 건드린다든지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그런 리가 없지만 뭐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총리가 비교적 자기 관리를 잘한 분이에요.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아느냐면 제가 민주당을 수십 년을 같이 했는데 왜 저렇게 좀 좋은 학력에 좋은 인물에 좋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전당대회를 안 나가나. 늘 내가는 전당대회를 나가서 최고위원이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당대표 나가서. 근데 이낙연 같은 거는 왜 안 나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걸리 좋아하니까 막걸리 먹으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 형님은 그 왜 전당대회 나가서 좀 한번 당대표도 하고 최고위원도 하지 그걸 안 합니까? 물었을 때 거기 나가면 돈 들어간다 이거예요. 돈 들어가면 그것이 부정한 문제로 연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지사 같은 분은 이제 자기 사람을 잘 챙기고 또 자리도 잘 만들어주고 이런 그 경제 공동체 같은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만 삐딱하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양심선언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타일의 그 왜 저 마당벌 정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이낙연이 많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안 챙긴다는 거거든요. 제가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저하고는 정치부 기자를 같이 시작하고 같이 다 출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국회의원 돼서도 많이 욕하는 사람이 누구 부탁했는데 나 모른다 해버린다는 거야. 또 하나는 저도 그랬습니다. 사선 의원까지 할 때도 야 당신은 말이야 지금까지 한 게 국회에서 농림축산위원장 한 거 왜 뭐 했냐? 당대표를 한번 해봤냐? 원내대표를 해봤냐? 다 호남에서
4번을 밀어줬으면 뭔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갖고 내가 많이 공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기만성인데, 그러더니 대기만성이. 그냥 전남지사 나가고 2번 하고 뭐 총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대통령 후보 될 수가 있는 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래서 게 길게 보는 안목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선생님도 들어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말고 예. 오늘은 지금 문지기밖에 안 됐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모르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 저도 똑같이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충청도 동해산골에서 이 국회의원을 4번 하니까 네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데 사실은 내가 속으로는 해줄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욕을 얻어먹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떨어지고 이렇게 야인이 있으니까 또 아쉬운가 봐. 아이, 그럼 저놈이 좀 잘 됐으면 그래도 우리 친구니까. 그럼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또 요즘에는 조금 위로가 생겨서. 아예 네. 뭐 사선의원까지 하고 장관까지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뭐 지금 뭐 이낙연이보다도 나이가 적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뭘 못하겠어. 지금 그 사람들 대통령을 하겠다는데 나이가 많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또 민주당 측도 그렇고 친문 세력도 또 그럴 거고 또 구경하는 사람들도 뒤에 가는 사람이 따라잡아야 호스레이스라거든. 이게 경마 게임 비슷해가지고 거기에 열광을 하잖아요. 특히 민주당 지금의 이 386 운동권들은 이 뒤집기하고 뭔가 드라마를 만들어내는데 선수들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들의 관심도 확 쏠리고 그 기운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도 이낙연의 뒤집기가 성공할 수도 있겠구나. 다만 이재명의 선택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를 상황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재명이 거기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죽을 것인가.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그 사람의 성질로 봐서는 그래 같이 깽판 한번 쳐볼까 이럴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이재명의 과 이 이낙연의 그 경쟁의 90%는 이재명 자신에게 있죠. 예, 그렇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되는 거지 뭐 누가 뭐 누구를 탓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문파나 뭐 청와대를 또 치고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핸디캡이라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망설이고 있는 거죠. 예. 본선 경쟁력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기는 뭔가 변수가 생겼다 그렇게 봅니다.